안녕하세요. 오스트 교수입니다. 지난번 조리 과정에서 식품에 열이 전달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품에 열이 전달되는 방법으로는 전도, 대류, 그리고 방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열의 원리에 의해서 식품에다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열을 가해지는 행위가 바로 조리 방법입니다. 이 조리 방법은 열을 전달시키는 매개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건식조리법, 습식조리법,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복합조리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드라이 힛 쿠킹 메서드, 모이스처 힛 쿠킹 메서드, 그리고 컨비네이션 쿠킹 메서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조리법이 이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리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는 조리 기술이 비교적 이론적으로 잘 체계화된 서양조리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용어는 영어로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건식조리법은 드라이 힛 쿠킹 메서드로서 공기와 기름을 주 매개체로 해서 이루어지는 조리 방법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 브로일링, 그릴링, 로스팅, 소테, 팬프라이, 딥프라이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릴과 브로일링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브로일링은 위에 있는 복사열, 즉 방사에 의해서 육류나 생선 등을 굽는 조리법으로서 표면의 색을 중시하는 음식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릴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열을 이용하는데, 중간에 있는 그릴이 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열이 전도되어서 아주 뜨거워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육류나 생선 또는 채소를 굽어내는 방식입니다. 주로 표면에다가 격자무늬 색을 내서 시각적인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이 그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두꺼운 재료의 경우에는 오븐에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스팅인데, 공기를 매개체로 해서 열을 천천히 전달시켜주는 조리 방법입니다. 주로 재료를 내부까지 고르게 익히기 위해서 이 로스팅 조리법을 사용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오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육류나 커피의 경우에는 로스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밀가루와 또 이러한 제품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베이킹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이 로스팅은 움직이면서 굽는 것을 우리가 보통 로스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새꼬챙이에 끼워서 돌려가면서 굽는 것을 로스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나 육류를 구울 때 우리가 보통 로스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다음으로는 습식조리법인데요. 영어로는 모이스처 쿠킹 메서드, 즉 수분이 동반되는 조리법입니다. 여기서 수분이라 하면 물이라든가 증기를 비롯해서 각종 스톡과 와인, 여러가지 액체류가 매개체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조리를 말합니다. 보일링, 포칭, 시머링, 블란칭, 스티밍과 같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화시킨 조리법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보일링은 섭씨 100도씨 이상의 끓는 물에서 재료를 익히는 조리법입니다. 가능하면 재료에 함유된 성분들이 물에 유출되지 않고 익히는 것이 좋은데, 포칭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포칭과 보일링의 차이점은, 포칭은 섭씨 100도씨 아래에서 천천히 익혀줌으로 해서 질감이 민감한 음식들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됩니다. 보일링과 포칭이 재료를 익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시머링은 재료 속에 들어있는 맛을 포함해서 각종 성분들을 우려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역시 섭씨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끓여줌으로써 재료 속에 포함된 내용물들이 물에 잘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머링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따라서 보일링과 포칭은 재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시머링은 재료로부터 만들어지는 수용체,
즉 우리나라 말로는 국물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블란칭과 스티밍입니다. 블란칭은 우리말로 데침인데 보통 사전 조리 방법으로 끓는 물에서 짧은 시간에 살짝 재료를 익혀냅니다. 블란칭은 물과 기름도 모두 가능한데 블란칭을 할 때는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재료와 물 또는 기름의 비율을 1대10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티밍은 전기를 이용하는 아주 오래된 조리 방법입니다. 물과 접촉되지 않고 식품의 영양소의 손실이 적은 조리법으로서 최근에 들어서 각광을 받게 되면서 조리 기구도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냉동 제품을 재가열할 때 바로 만든 음식과 같이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복원력을 나타내는 마이크로 스팀이 개발되면서 최근 들어서 전자레인지를 대신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조리 방법인데 스튜와 브레이징과 같은 조리 방법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 복합조리 방법은 건식과 습식을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스튜와 브레이징의 경우에는 건식 조리를 한 다음에 습식 조리법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스튜와 브레이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조리법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의 기름이나 열을 가해서 식재료의 표면을 익혀줌으로써 오랜 시간 조리하는 과정에서 육즙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해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단계별 조리법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식품에 열이 전달되는 원리로는 전도와 대류 그리고 방사가 있으며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조리법은 매개체에 따라서 건식조리법과 습식조리법 그리고 복합조리법이 있다. 건식조리법에는 브로일링, 그릴링, 로스팅, 소테, 팬프라이, 딥프라이 등이 있고 습식조리법에는 보일링, 포칭, 시머링, 블란칭, 스티밍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조리법은 건식과 습식을 병행하는데 스튜와 브레이징과 같은 조리 방법이 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조리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리를 하시면서 어떤 조리법들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보시게 되면 재미있는 현상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조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석태 교수였습니다.